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불안정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로렌 보에버트 하원 의원이 20일 저녁 미국과 멕시코 국경 정책 및 이민 정책 처리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하원 표결을 강행하고 있으며 화요일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에 하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특권 결의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김경화 시사담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에베르트 하원 의원은 화요일 하원을 떠나면서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자신이 특권 동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치 날짜는 아직 지도부와 함께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요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캐서린 클라크의 공지에 따르면 민주당은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때 표결 보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결의안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은 특권 결의안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하원 규칙에 따라 지도부의 승인 없이도 이틀 이내에 법안을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보에버트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탄핵 결의안에는 두 가지 탄핵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권력 남용에 관한 첫 번째 탄핵 조항에서 보에버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의제를 추구함으로써 연방 이민법을 지속적이고 명백하며 일관되게 위반한 행정부를 고의로 주재했다고 주장하며 망명 또는 추방 절차에 직면하기 위해 이민 법원에 출두하도록 할 의도나 능력 없이 미국으로 석방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사유인 직무유기에 대한 탄핵 결의안에서는 보에베르트 의원은 추방 사건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에버트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백악관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스턴트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서는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의료 서비스 강화와 같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는 대신 극단적인 하원 공화당원들은 실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근거 없는 정치적 스턴트를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백악관 측은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에버트 의원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보에버트 의원의 탄핵 추진은 그녀의 이념적 동맹인 애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처리한 애덤 쉬프 하원 의원을 비난하는 또 다른 표결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화요일 연방 세금 및 총기 혐의와 관련된 양형 거래에 동의한 후 바이든 전 대통령 가족의 사업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김경화 시사담당 기자였습니다.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 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 드론기로 용산을 침범한 후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여 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시간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무인기 등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 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근거 법령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신설되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당부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일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장거리 정찰 드론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 능력과 비행 조종 컴퓨터, 인공위성 위치 정보인 GPS, 복귀 기능, 관성항 법장치 등을 갖췄다고 알려졌습니다.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인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입법안에 명시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정찰용 단장거리 무인기를 대량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된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수단 통화 분용 등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립했다면서 부대령으로 진행 중인 드론 작전 사령부의 능력 확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돼 북한 무인기 위협 억제 및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인공지능 AI와 가상의 공대공 전투를 할 수 있는 훈련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군은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인 KAI와 AI 기반 모의 비행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모의 비행 훈련 체계는 AI 기술이 적용된 적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전투하는 상황을 구현하게 됩니다. KAI가 개발을 주관하는 이 체계는 35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말까지 공군 29전술 개발 훈련전대에 우선 구축됩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는 한국 시간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혜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 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